적은 돈만 있어도 일단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누구나 집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입주를 할 때 실제로 나머지 돈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집값의 10%를 내고 일단 입주를 하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오늘 발표에서는 대출 구조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기존 모델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주자가 10%인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10년간은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조합원 명의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저리로 지금 수준에서는 2%대 초반의 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월 임대료와 원리금을 함께 내다가 10년 뒤에는 나머지 내야 할 돈을 다 내게 되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LTV가 사실상 90%로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가격, 그러니까 시세겠죠. 이게 원래 가격보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장기간 임대료와 대출 이자까지 냈는데 분양 전환 당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입주자 입장에서는 결국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되는 구조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누구나 집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극히 예외적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네. 수요라든지 또 집값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겠죠. 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공급 대상지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필요는 한 그런 주택이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용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안 썼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나온 공급량이 10,000 가구에 불과해 집값 안정을 이끌 만한 큰 물량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서울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한데 수도권 외곽이라고 하니 일단 지켜봐야겠군요. 잘 네. 들었습니다.